여름비처럼 시원하고 태풍처럼 강력한 기상캐스터 4명이 함께합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와 고민을 모아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캐스터.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오늘 인사하고 있긴 하지만 태풍, 장마 이런 게 몰려오면 저희는 정말 정신없이 완전 비상이죠. 비상이죠. 맞아요.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특히 태풍이 오는 날 저희는 냈던 휴가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적이 있잖아요, 우리. 네, 저는 작년에 2번이나 정말 운 없게 그런 적이 있어서 너무 서러워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때 엄마가 나중에 날씨 좋을 때 같이 해외여행 가자 이래서 결국에는 정말 엄마랑 한 2~3달 뒤에 호주 여행을 다녀왔죠. 그러고 보면 참 귀하게 자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어머니한테 전화했다면 대목이다. 열심히 일해라. 그러셨을걸요? 아니 근데 기상캐스터가 태풍 시기에 휴가 쓰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요. 꽤 거기부터가 자, 일단 저희는 이런 태풍이나 장마가 찾아올 때는 항상 누구보다도 피해가 좀 없이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럼요. 예보를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저희가 기상캐스터 4명 이렇게 또 모여서 방송을 하는 만큼 캐스터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꼭 날씨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여자 넷만 있으면 좀 심심하죠? 아유 그렇죠. 심심하죠. 네. 그래서 오늘 한 분이 좀 오신 것 같은데 예. 여자 넷만 있다가 이렇게 딱 남자분이 딱 계시니까 네. 뭔가 듬직하고 뭔가 이쪽으로 분위기가 있잖아요. 동네 오빠 같은 뭔가 듬직한 분이 또 계시네요. 누구세요? 맞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저희와 함께 이 시간 함께하면서 날씨를 예측해 주시는 남자 날개남 KBS 박선우 일보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KBS 기상예보관 박선우라고 합니다. 들어봤더니 경력이 뭐 어마어마하시다고 들었어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되신다고. 아니 도대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길래 벌써 경력이 20년이세요? 거의 뭐 40을 아직 다 마흔은 됐나? 안 됐고요. 40은 안 됐어요. 마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군 생활도 이제 예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공군 73 기상단이라고 하는 공군 부대인데요. 군 기상을 전문으로 하는 부대죠. 이 부대는 이제 공군 전체 독립기상대를 운영을 하면서 군 작전에 필요한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제가 한 15년간 군복무를 하고 15년 동안이나. 2011년도에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부로 이제는 이제 K웨대에서 내보관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 주제,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태풍이에요. 네, 이번 올해도 정말 많은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 보통 태풍은 한 해에 몇 개나 주로 발생을 하나요? 평균적으로 태풍은 한 26개 정도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로 6월부터 9월 사이, 그러니까 즉 여름 시작부터 초가을 사이가 되고요. 네. 이례적으로 10월에도 태풍을 영향을 줄 때도 있는데요. 올해는 9호 태풍 찬홈과 10호 태풍 난카 벌써 이렇게 2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죠. 앞으로 시기적이나 남은 기간이나 추세로 봤을 땐 2개 정도의 태풍이 조금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평년보다 조금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그런데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요. 44년 만에 최다 태풍 뭐 이런 제목을 내걸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인 건지 앞으로 또 몇 개나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1월부터 7월까지만 태풍의 평균 개수를 보면은 네. 7.6개인데요. 올해는 벌써 11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에 동태평양의 허리케인이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면서 태풍으로 다시 태어난 12호 태풍 할룰라까지 보게 되면은 벌써 12개의 태풍이 이 서태평양 해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이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태풍 발생 해역으로 많은 열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또 이 동풍류가 강화되다 보니까 태풍의 씨앗이 되는 저기압성 순환이 많이 발달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따뜻한 바닷물 상에서 태풍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이렇게 슈퍼 태풍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엘니뇨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그러면 태풍 얘기하기 전에 우리 엘니뇨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엘니뇨 우리 막내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아까 열심히 네. 공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또 깔끔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뭔가 매스컴에서는 엘니뇨에 대한 말을 많이 하는데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정의를 말씀드리면 엘니뇨는 이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발생하는 해수 온난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뜨거워진다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의존하지 맙시다. 네, 네, 확실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틀린 정보가 있으면 바로바로 네. 수정 부탁드립니다. 바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틀리지 않겠습니다. 네. 엘니뇨 감시 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해수면 온도가 평균 온도보다 0.5도가 이제 높아질 때 엘니뇨 현상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요, 이 해수면의 온도가 평균보다 1.5도가 더 높아서 이 과학계에서는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시점에서 엘니뇨의 원래 뜻은 뭘까요? 아시나요? 알죠? 네, 먼저. 제가 듣기로는요, 스페인어로 남자아이, 그리고 엘니뇨랑 반대되는 현상이 라니냐잖아요. 네. 이게 여자아이라고. 네, 많이 하신 거. 많이 하셨네요. 에스파냐어로. 지금 되게 그 크리스탈 같았어요. 에스파냐. 네. 그래서 이게 네, 이게 뜻이 어린아이 그리고 아기 예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12월 말에 발생하는데 그래서 크리스마스랑 연관시켜서 이런 이름이 이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현상이 장기간으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이상 기후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렇죠. 실내로 페루에서 7월 초에 폭설이 내렸어요. 네. 여름인데. 그리고 또 유럽은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도시가 아예 그냥 폭우로 인해서 물바다가 된 거죠. 이렇게 좀 엘니뇨로 인해서 기상 이변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엘니뇨로 인해서 지구 곳곳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을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는 또 슈퍼 태풍이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그동안 지나간 태풍들의 위력도 좀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뭐가 또 있어요? 네, 그럼요. 네,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은 태풍들이 지나갔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를 뿌렸던 그리고 가장 바람이 셌던 태풍들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네. 네, 먼저 태풍 루사. 무려 2002년에 강릉에 870.5mm의 강우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네. 보시나요? 70mm를 넘었다고요? 네, 와. 870.5mm. 이게 정말 세계 평균 1년 강우량이 800mm인데 하루에 이게 다 내렸다는 거잖아요. 1년에 내릴 비의 그렇죠. 양이. 그리고 저희가 장마철 때 평균 강수량이 360mm가 조금 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외에도 보시다시피 아그네스, 예니, 글래디스, 나리 모두 400mm 이상, 500mm 이상으로 그 평균 강수량을 다 훌쩍 넘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뿐만이 아니라 또 바람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네. 그렇죠. 네, 먼저 2003년에 매미가 초속 60m의 바람을 불어냈습니다. 그때 저희 집 베란다 창문 날아갔어요. 기억이 나세요? 네, 이때? 당연히 기억나죠. 집 창문이 날아갔는데. 그죠. 네, 1초에 60m를 간 바람이라고 하면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네, 진짜 저는 대단한 거예요. 이 중에서 볼라벤이 거의 최근 태풍이라서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 네. 이때 바람이 엄청 났거든요. 피해도 그래서 많았죠. 저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분장실에서 분장 받을 때 오늘 볼라벤 머리로 해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컬을 많이 넣어줬던. 저는 네, 그런 저때 기억이 나네요. 학생이었는데 기억나요. 기숙사에서 뭐 좀 네. 사가려고 나갔는데 우산이 쓰자마자 그냥 확 뒤집혀지고 장난 아니었어요. 막 날아다니고. 맞아요. 이때 보니까 거의 다 초속 5위까지밖에 안 봤는데도 초속 5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어요. 상상이 안 돼요. 와, 정말 이 피해도 정도면은 엄청났을 진짜,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와 또 바람을 몰고 와서 피해액도 상당합니다. 2002년에 이렇게 발생한 태풍 루산은요, 재산 피해가 5조 1,00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사망 인원이 209명, 그리고 실종자도 거의 4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발생한 태풍 매미 때문에 이때도 뭐 재산 피해가 거의 4조가 넘습니다. 진짜 뭐 액수로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예보관님께서 잘하고 있어. 맞아. 지금 듣고 맞는 계신데. 거죠? 네. 다 맞는 정보인 거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 전문적인 내용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태풍이 정말 무섭잖아요, 예보관님.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는 방향과 또 경로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주고 말고의 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인데요. 네. 보통 태풍의 오른쪽을 이온반원, 왼쪽을 강항반원이라고 부르죠. 네. 태풍의 오른쪽에서 바람의 세기가 더 강하다는 뜻인데요. 이 태풍의 오른쪽이 왜 강하냐? 네. 이거는 태풍 자체에서 부는 바람과 태풍을 이동시키는 바람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네. 태풍은 저희도에서부터 발생을 해서 그쵸. 주로 고위도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열을 이동시키는 에너지원인데 네. 저희도에서는 무역풍이라고 하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게 되고 있고요. 고위도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을 부는 편서풍대가 편서풍. 존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태풍 예상도를 보시면 저희도에서는 서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오면 동쪽으로 맞아요. 예. 항상 이렇게. 네. 맞아. 이게 이제 무역풍과 이제 편서풍의 영향 때문에 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태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니까 네. 저희도에서는 이 태풍 자체의 바람과 이 동풍이 합쳐지면서 태풍의 오른쪽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달리는 사람을 뒤에서 밀었을 때 더 속도가 붙게 되는 거죠.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예. 마찬가지로 고위도에 올라오면 태풍이 동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네. 뒤에서 또 누가 밉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 편서풍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오른쪽에서 바람이 강하게 되는 거고 이 반대인 이 서쪽은 이 두 바람이 상쇄가 되다 보니까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태풍이 일본 열도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갈 때보다 우리나라 서해상이나 내륙을 관통할 때 태풍의 위험 반원에 들고 그 태풍이 내륙에 상륙했을 때는 이 지형적인 마찰 효과까지 더해져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피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일본이 위험한 거고 그렇죠. 서해상으로 돌아오면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날씨를 이제 보실 때 태풍 정보 보실 때 우리나라 서해상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태풍이 사실 예측이 잘 되면 그에 대한 또 대비가 잘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피해를 좀 막을 수 있을 텐데 이 날씨 예측, 태풍 예측 어느 정도나 가능할까요? 네, 태풍의 크기나 진로 예측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건 태풍은 발생 위치나 해수 온도의 변화, 하층부터 상층까지의 대기 흐름, 이 또 북태평양 고기압의 발달 경향 등 많은 요소가 적용이 되고요. 또 수치예보 모델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가지고 예보관이 최종 판단을 해서 예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가태풍센터의 태풍 예측 능력은 결코 뒤떨어지지가 않는데요. 다만 이 태풍의 진로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제자리에서 며칠 동안 정지하기도 하고 뒤로 백킹을 하는 태풍도 있고요. 이렇게 왜 태풍이 진로가 유동적이냐면은 굉장히 다른 요소에 비해서 주변 기압계 흐름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기상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예보관들이 태풍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태풍이 정말 변수가 많은 만큼 예측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좀 예측이 잘 돼서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대비 잘해서 피해 없이 좀 태풍이 잘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네, 오늘 이 태풍에 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태풍의 이름들도 참 재미있고 좀 특이한 게 많잖아요. 뭐 나비, 매미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루사도 있었잖아요. 네. 루사하면 저는 사 뭐라고 힘이 솟아난다는 그게 생각이 나던데. 네. 오, 그러지 되게 않아요? 발상이 특이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루사. 예. 그게 생각이 나요. 아닙니다. 아니고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이고요. 그래요? 삼바 사슴이라는 뜻의 그 종류라고 해요, 루사가. 곰이 네. 아니라 사슴이었군요. 네. 같은 동물이긴 하네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간접 영향 미쳤던 낭카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이었는데 열대 과일 이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태풍 이름에 좀 의미를 알고 있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원래부터 이제 이름이 붙어 있던 건 아니라면서요. 그쵸. 네, 이 태풍이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 같은 지역에 한 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이제 헷갈리기가 쉬우니까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는데 1953년에 호주 예보관들에 의해서 처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점은 이때 당시에 호주 예보관들이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인의 이름을 붙여서 네, 태풍을 예보했다고 해요. 야, 뭔가 간접적으로 뭔가 네. 이렇게 아니 말할 수 있는. 싫어하는 사람 이름 붙이면 이거 예보할
비교할 때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 윤희가 발생해서 지금 서해상에 엄청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만약에 제 이름이 들어가면 요즘까지 때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나죠. 위험하네요. 네, 위험해. 네. 그런데 1999년도까지는 태풍 이름이 서양식이었는데 2000년부터는 이제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네. 태풍위원회 회원국의 고유한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지역 14개국에서 10개씩, 그러니까 총 140개죠. 이 140개의 태풍의 이름을 가지고 조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갑자기 우리 예보관님. 네. 예, 자,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이제 태풍 이름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여기에서 태풍 이름 어떤 걸 좀 만들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예보관으로서. 지금 당황하시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연예인, 괜찮다. 수지. 또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그 이름을 부르고 싶으신 거죠? 뭐 태풍이 발생해서 예보를 해야 되니까 그 네. 기간 동안 계속 수지 생각이 날 것 그래서 같네요. 많은 남성분들은 좋겠다. 아니 그런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실 아까 뭐 태풍 이름을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름을 붙였다고도 하지만 네.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에선가요? 좋아하는 아니면은 순한 동물의 이름을 붙여서 태풍의 영향이 좀 적게 좀 조용히 지나가는 한 바람도 담겨 굉장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 그런 거 있다. 뭐 사슴이라든지 네, 나비라든지 나비. 나비라든지 네, 네, 그런 것도 있겠네요. 수지 괜찮은데요? 네. 저는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글로 된 태풍이 온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좀 더 친숙하고 예보할 때도 좀 더 쉬운 맞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네. 그런데 태풍이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로운 점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태풍이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해주기도 했는데 1994년에 그때 정말 무더위도 심했고요. 또 가뭄도 심각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발생을 했던 태풍 더그가 올라와서 뭐 더위도 식혀주고요. 그리고 가뭄도 해소해주는 그야말로 효자 태풍이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도 이제 중북부 지방에 극심한 가뭄이 한동안 이어졌을 때, 네. 와, 정말 태풍이든 뭐든 비 좀 내려라. 그렇죠. 이렇게 기우제 지낸 분들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렇게 태풍은 저위도 지방에서 발생을 해서 그때 많은 수증기를 고위도 지방으로 보내주죠. 그러니까 지구의 좀 수온의 균형을 유지시켜주고요. 또 해수를 뒤섞여서 이렇게 순환시켜줌으로써 바다 생태계도 유지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의 적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태풍이 발생을 하면 지나가면 적조 현상도 좀 해소해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태풍의 고마운 면도 있네요. 태풍을 마냥 미워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무서운 면이 더 많은 게 사실인데 이 재난 영화의 고전이라고 불리는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사실 태풍 하나도 무서운데 태풍 2개 이상이 발생해서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태풍에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기상 용어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예보관님? 두 개의 태풍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영향을 줄 때를 태풍 병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태풍이 완벽하게 다 성장한 상태의 두 태풍이 갑자기 합쳐질 수는 없거든요. 하나의 태풍이 생을 다 마감을 하고 열대 저하포로 약화될 때 나머지 큰 태풍이 이 태풍의 수증기라든지 열적 요인들을 흡수해서 하나의 태풍으로 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지와라 효과랑은 또 다른 거네요? 그렇죠. 후지와라 효과는 이제 두 태풍이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에서 서로의 진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간섭하는 현상을 말하고요. 그러면 영화에서는 그야말로 좀 극적인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개가 합쳐지는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것 같고요. 실제로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전선 때와 태풍이 합쳐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기상 현상이 극적으로 일어났을 때 퍼펙트 스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퍼펙트 스톰 같은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 네. 2006년도에 11호 태풍 소나무가 10호 태풍 우콩에 합쳐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2011년도에도 7호 태풍 도카게가
6호 태풍 망원에 병합이 되면서 일본에 상륙을 해서 아주 많은 피해를 준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었군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런 좀 무서운 위력 강한 이름답게 또 많은 피해를 남긴 사례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슈퍼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예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예보관님께서, 점쟁이 예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태풍의 특징도 변한 부분이 있는데요. 태풍의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수 온도가 높아지다 보면은 결국 태풍은 해상에 있는 열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데 높은 해수 온도 상에서는 더 강하게 태풍이 발달할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올해 같은 엘니뇨가 발생한 해에는 태풍 발생 해역이 약간 더 남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태풍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해상에서 머물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더 많은 기간 아주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게 되고 크기도 커지고 강도도 세진 슈퍼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죠.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되면 슈퍼 태풍에 상륙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학계의 보고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좀 태풍의 영향을 계속 한동안 받을 거잖아요. 그거 무섭네요. 올해 그러니까요. 특히나 더. 좀 일단 심하다고 초가을까지는 바짝 긴장을 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그렇죠. 같네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은 이제 시작이고 초가을까지 태풍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저희 예보관들의 또 임무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 태풍에 맞설 힘은 없잖아요. 저희가 고작 할 수 있는 게 대비하고 대처하는 건데 태풍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태풍에 대처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유리창이 저희 집처럼 통째로 다 깨져버릴까 봐 걱정을 하는 마음에 테이프 같은 거 많이 붙이시잖아요. 네, 신문지라든가. 소방방재청에서는요. 테이프를 유리창이랑 그 창틀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역류 대비하기 위해서 배수구 점검을 꼭 집 주변이나 상가 주변에서 꼭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간판 같은 그 시설물 관리, 이제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날아가게 되고 그거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내로 들여다 놓거나 잘 고정을 시켜줘야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번 태풍 찬홈 때도 정말 많은 그 비바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나무 그냥 그 자리에 송두리째 뭐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시설물도 날아다니고 전신주까지 뽑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전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고압전선 주변에는 접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압전선 주변 뭐가 있을까요?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같은 거 길 가다가 그런 데 주변에서 걸어가던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멀리 이동을 해주시고요. 운전하실 때는 속도 낮추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해안도로로는 절대 이동을 안 하셔야겠습니다. 네, 태풍이 자연 발생이라고 하지만 피해 유형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대비를 소홀히 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올해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날씨 정보 좀 꼼꼼히 체크하셔서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가정과 또 사업장에서 대비 잘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선우 예보관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착한 태풍이라고 아시나요? 이 지독한 가뭄과 무더위를 해결해주는 태풍을 착한 태풍이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태풍들도 우리 철저하게 대비해서 피해 없이 우리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착한 태풍이길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수다 가지고 돌아올게요.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키스타!